시드니 10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이 책입니다. 혈압약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약이다.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올바로 돌아오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고 또 나이가 들면 혈압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다. 또 혈압은 4페이지입니다. 혈압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마련인데 이 혈압의 범위는 절대적인 수치라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데 서양의학에 기초한 이 병원이나 의사들은 절대 수치를 벗어나면 무조건 고혈압 환자로 보고 약을 처방한다. 그래서 내 몸의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지 이제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이잖아요. 단순히 혈압의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올바른 치료는 아니죠. 자,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의 진실. 지금 우리나라 1100만 명이 넘는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1페이지에 보면 그렇지 않다. 고혈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완치시킬 수 있다. 모든 고혈압 환자가 다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 습관만 철저하게 고쳐도 약의 도움 없이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 치료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페이지 한번 기초 상식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의 원리 하면서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나와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밀어낼 때의 압력, 이때가 최고 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받아들일 때 압력, 이때 압력은 최저 혈압입니다. 정상적인 혈압이라면 120에 80,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정상 압력만으로는 몸에 충분히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기존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좀 더 높입니다. 이런 현상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은 조금씩 높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건 인체의 항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혈압의 다양한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29페이지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약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인체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장기로 혈액을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주와 흡연하는 경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온도 차이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지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죠. 또 네 번째는요, 배변 시의 압력입니다. 우리가 자변기 생활을 하니까 자변기에서 대변을 보려고 몸의 아래쪽에 힘을 주면 그 힘만큼 반작용의 힘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압력이 심하면 200mm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격입니다. 성격도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섯 번째는 키, 체중인데요. 운동 부족, 고칼로리의 음식 섭취로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도 관여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럼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죠. 이러한 원인들로 혈압이 상승되었는데 약을 먹는다고 없어질까요? 이러한 원인을 없애주는 게 더 바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 치유를 위한 생각의 전환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2장에는 혈압약을 끊어야 고혈압이 낫는다. 자, 놀랍게도 혈압약은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켜서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작용을 한다. 혈압약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는 낮출지 몰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은 혈압약을 끊어야 낫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혈압약의 원리를 또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비록 약사는 아니지만 자, 42페이지부터 한번 혈압약 대표적인 세 가지 혈압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그런 약인데 칼슘 기량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뭐죠? 우리가 심장을 수축하고 근육을 수축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는 영양제잖아요. 자, 미네랄이죠, 그렇죠? 영양제 이전에.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칼슘 기량제는 혈관 내벽의 세포로 칼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혈압을 내리는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과 혈관의 심박수와 수축력이 떨어지고 동맥이 이완되고, 그렇게 되면 심부전, 심하면요 심부전이 되고 협심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뇨제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강제로 내 몸에 염분, 수분을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몸 속에 수분이 줄어듭니다. 탈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녹내장이 치명적인 부작용이다. 혈압약으로 인해서 눈 안에 투명한 액체인 안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안압이 상승하고 그 결과 녹내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의 원리는 심장의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베타 차단제인데요. 이것은 심장의 기능을 감소시켜서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원리인데, 이렇게 되면 내 말초혈관 끝까지, 손, 발끝까지, 그리고 뇌까지 심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의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나 정신 기능의 손상 같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이런 약으로 혈압의 이렇게 수치만 떨어뜨린다면 이게 정상적인 그런 치료라고는 볼 수 없겠죠.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짧아졌어요. 네. 혈압약으로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는 바람에 뇌 안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요. 뇌 활동이 나빠져서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요, 연구를 했는데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니 치매에 더 쉽게 걸렸다. 혈압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치매, 중풍, 뇌출혈이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더 빨리 치매에 걸리더라.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고혈압 치료에 혈압약만 너무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히려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데는 원인과 이유가 있는데 그걸 치료해야지 약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3장입니다. 3장은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는 생활습관과 영양요법입니다. 그럼 어떤 생활습관이 있는가? 6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생활습관, 체중 감량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도 혈압이 5에서 20mm가 내려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세 번째는요, 염분 섭취량을 줄여야 돼요. 고혈압 환자들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고혈압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거든요. 다섯 번째는 술을 끊고 금연하는 겁니다. 자, 심혈관계 질환의 첫 번째 위험인자는 니코틴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거죠. 이 니코틴은 몸 안에 뻗어있는 모든 동맥을 수축하는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금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면 고혈압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숙면이라는 것은 아침에 상쾌하게 잠을 깰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잠자는 동안에 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한 컵 정도 물을 드시고 주무시면 좋고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발이 따뜻하면 머리로 열이 상승하거나 혈관을 막는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반신욕도 권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신욕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요법요. 영양요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혈압에는 좋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단백질은 혈관을 만드는 성분이다. 단백질을 보충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져서 혈관에 탄력이 생긴다. 또한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이 건강해져서 뇌졸중도 막고 혈압도 내려간다. 특히 콩류에 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요, 비타민 C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경미하게 혈압이 상승한 사람의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비타민 C가 납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정상 범위 내 혈압을 유지시키고, 비타민 C는 혈압 관리에 필수적인 식품이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인체 세포 에너지 생성 단위인 미토콘드리아의 필수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의 39%가 이 코엔자임 Q10이 결핍되어 있대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꾸준히 먹으면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후에는 혈압이 10%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리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수축기, 확장기 혈압이 모두 낮아지는 것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요법으로 네 가지 뭐였어요?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오메가3 지방산, 이 네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 줌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요법으로 여러분의 혈압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특별히 오늘 코엔자임 Q1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연 발효 공법으로 만들어진 뉴트리라이트의 코엔자임 Q10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